네, 안녕하십니까.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. 또 8번째 시간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탄소배출 시장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료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좀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정책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미국 그 재무성 쪽에서는 뭐 국고채를 바이백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금리 체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 쪽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정책금리 국면에 있을 것 같고, 중장기 뭐 10년 이상 쪽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방향성이 있어서 상충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과정에서 달러 쪽은 뭐 그동안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, 장기 쪽에 그런 영향이 있게 되면 강세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뭐 1,5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드 커브 자체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곡선이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뭐 2월 제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준비해 봤는데, 마지막 시간으로. 그래서 잉여가 있게 되면 뭐 할당보다 인증량이 이제 적게 돼가지고 잉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잉여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동안에 무제한 넘겼는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순매도량이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잉여 부분이 90만 톤이면 그 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90만 톤 중에 3분의 1인 30만 톤을 매도해야 되고,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 나머지 90만 톤 빼기 30만 톤 한 나머지 60만 톤이 이월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이런 제도에 대한 잉여 부분에 있어서 무제한 넘기지 못하게끔 하는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이런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21년, 22년, 23년 이 3개년 동안은 그 순매도량의 2배 한 값에 대해서 이효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. 그 이유는 이제 한 배, 마지막 5차 이행년도는 5년 동안의 연평균 순매도량을 이제 가지고 이효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떤 유동성에 대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또 보여주는 어떤 제도에 대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시장 참여자들이 685개 업체들을 극히 제한적이고, 더 나가서 모든 업체들이 다 부족하든 남거나 하든 간에 다 매집에 대해서 그 매수 우위인 그런 국면을 연출하다 보니 잉여인 업체들에 대해서 좀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강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상할당이라는 것들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 배추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해서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은 앞으로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이 높게 되면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2월에 대한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. 그래서 뭐 지금이야 아직이야 그 트라이얼 버전으로 이제 볼 수 있으나, 이행기간이 거치고 계획기간이 거치면서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이 높게 되면 이런 제도에 대한 것들을 또 강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6월달 되면은 이제 배추권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도래하니까 그 전에 거래량이 이제 5월달, 6월달에 거래량이 이제 많이 이제 동반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요. 거기에 맞춰서 가격은 조금 그 매도를 해야지만 잉여업체들이 그 나머지 물량을 넘길 수 있는,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 요인 때문에 가격은 좀 내려가고 거래량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계절적인 그 이슈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,
횡단면 분석으로 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끊어서 봤을 때 여전히 6월 달이 제일 거래량이 많이 분출했다. 그래서 4월, 5월, 6월 매년 2, 4분기가 가격도 좀 조정받고 동시에 거래량도 많이 증가하는 그런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행태들은 3차 계획기간 내내 아마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2월 제한 제도가 있는 한 지금과 같은 이런 6월 달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움직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가격 하락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업체들이 부족하거나 할 때 5월 달, 6월 달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매집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상황도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지역 간에 유럽 ETS하고 대한민국 ETS 간에 2월에 대한 뱅킹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도적인 어떤 차이점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무제한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근거는 유상할당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 주고 경매 시장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뭐 팔아라, 뭐 넘기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상당히 약하죠. 그 명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뱅킹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넘길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이 아직까지 적고 무상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2월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한을 둘 수 있는 그 명분은 가져가고 있죠. 그렇지만은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이런 제한에 대한 것들은 조금 강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2월 제한에 대한 유연성 메커니즘 중에 2월 차입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일 가격에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칠 수 있는 2월 제한 여부에 대해서 한국과 그 유럽 간의 시장에 대한 그 비교를 해봤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